제일 먼저 y는 뭐를 묶어줘? a를 묶어줍니다. 그러면 x 제곱이 되고 1차항은 a분의 bx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c는 밖에 그대로 둡니다. 얼굴 바라봐. 노래가 막 떠오르지? 세계교육의 힘이라는 게 이리 무섭다. 1차항을 바라봐. 1차항을 바라봐. 1차항에 뭐가 필요해? 개수의 우주야.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해. 그래서 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빼는데 얘는 가로를 묶여준다고 했어. 그래서 y는 a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통분해주면 4a분의 4ac가 되겠죠. 따라서 y는 a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더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0이 되는 x값. 그럼 얼마야? x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지. 이만큼 0이 됐을 때. 그럼 y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더라. 그때 요 x가 나타내는 거는 이차함수의 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요 축에 해당하는 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래서 여기에 이 최소값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서는 이 최대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꼭지점 좌표의 이 y 좌표값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최소값이 될 수도 있더라. 꼭지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됐나요? 자, 그럼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면 전체의 범위에서는 자,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얘가 q라는 값을 가지니까 최소값은 q가 있지만 최대값은 구할 수 있어 없어?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 적어주면 돼? 없다 또는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값을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사용한 용어가 부정이야. 아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없어서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불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는 불능,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부정. 근데 얘는 너무 높은 계속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이걸 정할 수가 없는 거야. 뭐를 최대값이라 정할 수가 없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없다 해주면 됩니다. 그런 의미까지 너네들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자, 그럼 위로 볼록이 A가 0보다 작은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인 경우에 얘가 Q값이 되는 거죠. Q값이라는 건 여기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3 때 꼭지점 좌표를 P, Q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무슨 값은 있어? 꼭대기는 있잖아. 꼭대기가 있으니까 무슨 값은 있어? 최대값은 뭐를 가지고 Q라는 값을 가지고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됐어요?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들은 사실 이제 보기에 있는 문제들은 개념 원리라든지 라이트 센이라든지 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A 단계, A 스텝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라서, 그러니까 교과서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풀면은 중학교 수준만 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도록 합니다. 알았죠? 기본 문제 11-1번.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c가 올 줄 알았는데 a가 왔어. 아, a 제곱이 왔네. 자, 그때 x가 2일 때 최대값 n을 가진, 그리고 얘는 0,4를 지나 a, b, n을 구하래. 그럼 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일단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값이 존재해. 그러면 이런 모양이네. 이해되나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2,n이라, 요 점의 좌표가 2,n이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배울 때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y는 x제곱의 개수를 놓고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n이라고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죠. a는 음수구나. 잡았다. 이런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0,4를 넣어. 4는 0, 0이 되니까 a 제곱이죠. a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a는 음수라고 했잖아.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에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전개를 해볼게요. 얘를 전개를 하면 y는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n이, 그럼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8 플러스 n이 되죠. 자, 그럼 보세요. x의 개수가 b야. a는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8이야. a 제곱이 마이너스 8 플러스 n인데 a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4는 마이너스 8 플러스 n이야. 따라서 n은 얼마가 되니? n은 얼마? 범준아, n은 얼마? 10. 그렇지, 12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진 않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중3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을 푸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본 문제 11-2번을 바로 가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플러스 5가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자. 자,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앞에 개수가 2가 있으니까 2를 묶어내고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가 되죠. 가로는 왜 벌렸겠어? 또 쓰기 싫다는 강력한 의지제? 두 번씩 쓰기 싫다는 얘기야.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
지금 x제곱이든 y제곱이든 최고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놨어 일부러. 왜? 뭐 하려고? 1차 항을 바라봐. 그럼 뭐 하면 돼? 1차 항을 바라봐. 보지만 말고 1차 항에 뭐가 필요해? 개수에 뭐가 필요해? 개수에 1차 항 개수 반의 제곱. 그러면 4의 반은 2야. 2의 제곱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 4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자, 그럼 어디까지가 완전 제곱이니?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고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이야 라고 밑줄 정확하게 그어주시고요. 그래 실수가 없어. 얘는 x-2의 완전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을 하고 아직 적지 않은 마이너스 4 적어주고 마이너스 4가 나오면서 플러스 1을 만나니까 마이너스 8 적어주고 밖에 원래 있던 5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2의 완전 제곱 플러스 2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얘도 최고차의 개수가 뭐야? 양수. 얘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지. 그럴 때는 최소값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농담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표준형 고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고치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니?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7이 된다.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되나? 이번에는 g까지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g 플러스 15가 있네.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데리고 왔어. 가로 열어놓고 y제곱 마이너스 4y 가로 열어놓고 g제곱 마이너스 6g 가로 열어놓고 플러스 15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역시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지? 반의 제곱이 플러스 1 줬다가 뺏기 반의 제곱을 줬다가 뺏기 반의 제곱을 줬다가 뺏기. 그러면 변한 거 없다. 그죠? 맞니?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 제곱 여기까지 완전 제곱 여기까지 완전 제곱. 자, 완전 제곱식 적어볼까? x-1의 완전 제곱 플러스 y-2의 완전 제곱 플러스 g-3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그리고 플러스 15가 남아있죠. 다시 x-1의 완전 제곱 플러스 y-2의 완전 제곱 플러스 g-3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4를 계산하니 플러스 1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최소값은 얼마가 돼? 1이. 자, 161쪽에 빨간 글씨 보이죠? 뭐라 되는지 한번 보자. A, B, C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K는 완전 제곱식이 0이 됐을 때 K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K는 완전 제곱의 형태로 나타내져 있는 애들 있지?
걔네들이 0, 0, 0이 될 때가 K 이 식의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려면 x는 1이고 y는 2고 g가 3일 때 최소값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유제 11-4번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62쪽. 자, 이제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맛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가 예를 들어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x좌표가 a고 여기 x좌표가 b야. 여기 y좌표는 fa가 될 테고 여기 y좌표는 fb가 될 테지. 그러면 여기서의 최소값은 얼마니? fa가 되겠죠. 그지? 최대값은 얼마니? 그런데 그냥 양 끝점을 넣어가지고 작은 놈은 최소값, 큰 놈은 최대값 해주면 끝나. 나중에 너네들 배우게 되는 무리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너네들이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라든지 어떤 특정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계속 서서히 증가하더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계속 감소만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일 경우에는 양쪽 끝값만 보면 끝난다. 그런데 다항 함수에서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는 이렇게 기본꼴이 이렇게 생겼어.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생겼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났죠. 그러면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최대값도 최소값도 계속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반복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지점의 좌표가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세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계속 적으려니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통 p라고 표현을 많이 하니까 그냥 p라고 적고 이렇게 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 B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문제를 물었어.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은 얼마니? 이 식을 fx를 한다면 A를 넣으니까 FA가 되겠죠. 최소값은 얼마니? B를 넣으니까 FB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맞니?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왜 선생님이 보기에 눈으로 딱 띄게 나타나지 않고 비슷하게 보이게 하냐면은 너네들 문제를 봤을 때 그게 딱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무슨 말이냐면은 A와 B 사이에 축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이 P를 넣었을 때 값일 거고 위로 볼록일 때는 그걸로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일단은 아래로 볼록인 경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은 무조건 FP가 될 거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최대값은 누가 되는데? FA가 되거나 FB 중에서 양쪽 끝에 있는 값 중에서 큰 놈이 최대값이 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포물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이차함수의 풍선은 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똑같은 높이를 가져. 무슨 말이냐면은 P로부터 같은 거리가 떨어졌으면 얘네 둘이는 같은 값을 가질 텐데 만약에 범위가 이쪽으로는 요만큼 이쪽으로 더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얘 꼭지점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x값이 누가 가깝냐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빠르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수 안 하려면 그냥 둘 다 구해가지고 큰 놈의 최대값, 작은 놈의 최소값 하는 게 맞겠지. 이 세 개를 다 구해줘야 된다는 거. P를 빼먹으면 안 된다. 근데 A하고 B 사이에 P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표준형 붙여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표준형으로 무조건 붙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요 범위잖아. 그치? 그러면 최소값은 뭐가 돼? FA가 되겠지. 최대값은 뭐가 돼? FB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줍니다. 두 번째,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양 끝값 중에 작은 건 최소값, 큰 건 최대값이 된다. x값이 아니라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자, 그 다음에 꼭지점에 좌표가 들어있으면 꼭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확인하고 그 꼭지점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될 거고 나머지 양 끝값 중에서 큰 거, 작은 걸 보고 최소값이 정해졌으면 최대값을 찾아주면 되고 최소값이 정해져 있으면 최대값을 정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노트를 한번 꺼내볼까요?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알겠니? 자, 일단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표준형부터 붙여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가로 닫고 마이너스 3 적어주고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빼준다. 요까지가 완전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x는 1이야. 근데 0에서부터 4까지라는 얘기는 0은 요쯤에 있겠지. 1, 2, 3, 4면은 한 이쯤 떨어지게. 요렇게 높이 차이가 생기나 안 생기나? 딱 봐도 생기지. 그지? 그러면은 x가 1일 때 최소값 뭘 가지고 마이너스 4를 가지고 x가 0일 때는 아니니까 x가 4일 때 최대값 4를 넣으면 3, 3은 9 빼기 4는 5를 가진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고등학교는 좀 덜한데 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서 2차 함수 시험을 칠 때 최대값, 최소값 내용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그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라는 내용을 적지 않으면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 칠 때 그거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해놨다가 쓸 때 함부로 생략하지 않도록. 내린이 너네 귀찮아서 생략 많이 하잖아. 생략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생략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얘도 표준형을 붙여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3x밖에 없는데요. 1차의 계수를 바라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자. 뺄 때는 가로 바뀌겠지. y는 x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야. 얘는 아래로 이렇게 블록한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x가 0은 여기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 없지? 계속해서 커지잖아. 커지는 중이야. 무한대야 말 그대로. 이런 걸 무한대. 팔자를 옆으로 눕혀놓고 무한대라는 표현이거든. 무한대야 무한대.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9이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3번은 y는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해주시고 8을 밖에 그냥 두시면 되죠. 역시 1차항을 바라봐, 1차항을 바라봐,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뺍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9가 되죠. 얘는 위로 볼게요. x는 1이어도 그때 이 값은 9란 얘기지. 근데 범위가 2부터 4까지야. 굉장히 맞지? 그럼 누가 제일 높아? 이 범위에서? 2일 때가 제일 높잖아. 시력이 나쁜 거였어. 그럴 수 있어. 그래. 자, x가 2일 때 우리는 아직 얼마인지 안 구했지만 최대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고 x가 4일 때 잠깐만. 그런데 여기 지금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딱 4가 왔을 때가 제일 작을 건데 그 값은 안 들어간대. 그럼 얘보다 얼만큼 더 작아야 되는 거지. 이게 나중에 극한의 개념하고 관계가 있는데 얘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걸 알겠어.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알겠어. 얘 근방에 있다는 걸 알겠어. 그렇지만 딱 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선생님이 이 교실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2분의 1씩 움직일게. 전체 길이에 반을 움직였어. 또 남은 길이에 반을 움직였어. 남은 길이에 반을 언젠가 여기 부딪힐 것 같지. 하지만 남은 길이에 계속 반을 움직이면서 여기 도착할 수 있어 없어? 100년이 걸려도 도착할 수 없다는 게 반에 그만큼 나중에 똑같이 움직이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야. 극한 나중에 리미트라는 걸 들어본 적 있지? 왜?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보다 보면 와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야죠. 왜 이렇게 안 써요?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어떤 사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 리미트라는 개념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극한에 여기 도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x가 2일 때의 최대값은 2를 넣어주면 2 빼기 1을 1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9는 8.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x가 2일 때 8이고 최소값은 구할 수 없다. 됐나요? 왜 그런지도 이해되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여기는 부등호만 잘 보시면 되기 때문에 11-5번 풀 때 좀 그것만 좀 조심히 범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호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164쪽 페이지에다가 별표를 크게 하나 그려놓습니다. 164쪽 페이지에다가 별표를 하고 중요하다니까. 이번 11-4번 1번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고 a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아래로 볼록이네. 맞아? 얘를 일단 표준형 못 지켜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니까 플러스 2 이제 이 정도는 되니까 y는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1이죠.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 수 전체의 범위라면 맞아. 수 전체의 범위라면은 x가 2일 때가 최소값이야. 자, 그래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a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 쳐봐.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2보다 커. 그럼 요 범위가 되겠지. 맞아. 요 범위일 때는 fa가 최소값이야. 즉 무슨 말인데 최소값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a가 2일 때 2가 들어가기 때문에 a가 2가 되면은 최소값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a가 2보다 작을 때 a가 2보다 작으면 범위가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어도 꼭지점 들어가는 순간 꼭지점이 최소값을 가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최소값은 여전히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해가 된다.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2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일단 뭔지 모르겠으니까 표준형부터 붙여놓자.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1차항을 바라봐. 1차항의 개수에 반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지. 맞나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어떨 때 마이너스 1하고 1이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 마이너스 1하고 범위가 1로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어. 마이너스 1하고 1로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경우, 이걸 두 번째 경우, 이걸 세 번째 경우라고 하자. 첫 번째 경우는 A가 1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죠. 최대값은 F1이 되겠지. 자,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두 번째,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A가 존재할 때는 최대값은 FA이기 때문에 A 제곱이 됩니다. 세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최대값은 F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가 최대값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다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너네들이 이걸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유제 11-6번을 같이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자, 빠르게 좀 같이 가볼게요. 자, 역시 얘네 표준을 못 치니까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2가 되더라.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로 옮겼더니 x가 1일 때 최초값을 가져.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에 a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더라. 그러면 첫 번째로 a가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요 범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a를 넣은 그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fa가 최소값이야. 즉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최소값이야. 그런데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든 무조건 꼭 지점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F1이 최소값이라서 2가 최소값이 된다. 꼭 지점이 들어가면 그렇다. 됐나요? 자, 얘는 모르겠다. 표준형부터 고쳐보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누굴 바라봐? 누굴 바라봐? 이제는 튀어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누굴 바라봐? 1창을 바라봐. 1창의 개수에 반의 제곱이 필요해. 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뺍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되는데 어허 되는데 얘는 위로 볼록이라는 거지. 여기가 2분의 a 그렇지. 그러면 0하고 3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0하고 3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0하고 3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최대값이 1이 되라고 했으니까 3을 넣었을 때야. 그러면 3을 넣게 되면은 1이 돼야 돼. 마이너스 3, 3은 9 플러스 3A가 그러면 3A는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3분의 10이 나왔는데 3분의 10을 넣으면 얼마인데 6분의 10은 3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 A가
a가 3분의 10이잖아. 그럼 2로 나니까 3분의 5가 되잖아. 여기가 축이. 여기가 a가 3분의 5니까 집어넣으면 축이 3분의 5가 되죠. 그럼 3이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지? 불가능해. 자, 0하고 3 사이에 있으면은 이때가 최대값이니까 4분의 a 제곱이 1이 되면 돼. a 제곱이 4가 되면 돼. 따라서 양수만 된댔으니까 a가 2가 되겠죠. a가 2가 되면 2분의 a는 1이 되겠지. 0하고 3 사이에 1이 있을 수 있어? 있네. 요거 의심스럽지만 해보자. 0을 넣어보자. 0을 넣으면 0이 돼야 돼. 최대값이 0을 넣었을 때 1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불능. 왜냐하면 F0은 0밖에 안 나오죠. 그지? 끝! 자, 비슷한 맥락으로 165쪽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기본 11-5번을 볼게요. x와 y는 실수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야. 4x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요식밖에 없죠. 맞나요? 그래서 y제곱을 없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y제곱은 4-x제곱으로 뾰로롱 바꿔주세요. 바꾼 거를 요식에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4x 플러스 y제곱 자리에 4-x제곱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표준형 고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죠. 1차의 객시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 플러스 8이 됩니다. x가 2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여기다가 넣어보자. y제곱은 4-x제곱이야. 맞지? 그러면 y는 루트 4-x제곱이 되겠네.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얘를 다시 풀어주면 y제곱이 4-x제곱인데 y를 풀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x제곱이 된다고요. 그런데 실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제곱근의 성질을 배울 때 잘 배웠으면 어렵지 않겠죠. 3학년 1학기 첫 단원에 나오고 루트 안에가 우리는 허수를 고중 과정을 배워서 배워버렸지만 복수수의 범위를 배우기 전에 루트 안에는 음수가 될 수 없어. 실수라는 조건은. 맞아. 즉 4-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x도 실수, y도 실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네. 4의 값이네. 정규연쌤 말에 의하면 클클 작작
아니지. 사이값 맞지? 이건 그냥 사이값. 그 작자 아니지? 시옷처럼 생겼잖아. 이게 부등호 모양이. 그래서 사이의 값 이렇게 해서 사이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했을 때 4가 나오는 값은 2하고 마이너스 4인데 0보다 2하고 마이너스 2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x들을 모아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 그럼 x가 2일 때 최대값이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무슨 값이 되겠어?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그래도 조금 풀어냈는데 여기서 막히는 이유가 요 기본적인 실수 조건을 놓쳐버리게 되면 여기서 헤매게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해됐어? 자,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봐봐. 어디에?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8이 되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8을 가지게 된다. 이해됐죠? (11-7번을) 풀 때는 조건을 잘 찾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속에 너는 죽어서 뭘 남길래? 정석에 보면 여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소거되면 제한 범위를 남긴다. Y의 유언 봐봐. Y는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실수다. 뒤에 남아있는 X여 잘 부탁하노라. 실수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니까. 내가 실수야. Y 제곱을 해서 내가 3-X 제곱이 됐지. Y라는 나 자신은 실수야. 그러니까 나의 범위를 잊지 말고 문제를 끝까지 풀으라는 얘기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너는 무엇을 남길 거니? 죄를 남기고요. 그치? 정말 사람을 화장을 하면 이런 멀쩡한 사람은 정말 한 줌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슬프다. 자, 166쪽에 11-6번. 길이가 2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해서 직사각형과 원 모양의 가축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직사각형과 가로의 길이와 원의 지름의 길이가 같도록 한대. 그러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 가로의 길이가 2x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원둘레 어떻게 구하죠? 지름 곱하기 파이지. 그래서 2파이 x가 되겠죠. 맞니? 자, 직사각형 가로가 2x, 세로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세로에 2배를 한 게 둘레가 된다는 얘기지. 아, 그래, y라 두자. 좋은 문자라 두놓고 왜 이런? 자, 그러면 2파이 x 플러스 4x 플러스 2y를 한 값이 20이 된다는 거예요. 20m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x도 도형의 길이고 y도 도형의 길이니까 둘 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y는 20 마이너스 2파이 x 마이너스 4x가 되고 y는 10 마이너스 파이 x 마이너스 2x가 된다. 좀 더 정리를 하면 1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에 x를 곱한 식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원넓이는 파이 x 제곱 더하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xy.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그래서 1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x가 되는 거죠. 자, 넓이는
20x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는 4x 제곱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0x가 됩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를 묶어주면 x 제곱 플러스 20을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로 나눈 x가 되는 거고, 누굴 바라봐? 1차응을 바라봐. 1차응을 바라봐. 1차항 개수의 반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의 반이니까 10이 되고, 의 제곱을 더했다가 빼겠지. 어차피 이건 다 안 할 거야. 우리는 필요한 게 뭐만 필요해? x만 필요해. 요까지만 풀면 된다. 그럼 얘가 x 플러스 마이너스 앞으로 살짝 넣어주면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가 있고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의 대입이 되니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x가 얼마가 되면 돼?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이 되는. 그러니까 최대 넓이는 반지름이 파이 플러스 4분의 10m일 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할 뿐이지 못 푸는 문제는 아니다. 알겠니? 중요도가 그걸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문자 두 개가 주어졌을 때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게 중요하다. 맞나? 완전 제곱식 앞에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최소값을 의미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최대값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x 제곱도 나오고 y 제곱도 나오는데 최대값도 구하라 했고 최소값도 구해야 돼. 그럴 땐 한 문자를 소거하더라. 소거하면서 제한된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를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해됐니? 오늘 배운 게 이게 다야. 알았어요? 자, 선생님 저 활용 문제 안 되는데요. 지금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활용 문제가 안 되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기본적인 식을 변환하는 거 있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들 있죠. 그게 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걸 정확하게 해놓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 9월 때부터 새로 이제 과정 바뀌면서 진행을 할 때 그때도 어차피 또 일품을 가지고 공통수학을 한 번 더 돌면서 진행이 됩니다. 항상 그 전에 배웠던 거 계속 복습이 들어갑니다. RMS 반에 가서 이제 진도를 계속 나갈 때도 공통수학은 계속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가장 큰 무리가 뭐여야 되냐면 공통수학에 나오는 1, 2에 나와 있는 개념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딱 잡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심한 문제 어쩌다가 한 문제 맞추는 거, 4점짜리 어쩌다가 한 번 맞추는 거, 그 문제 다시 시험에 나올 일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기본 개념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변형되어져 있는 문제를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알겠나? 근데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어. 개념만 공부를 했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겠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했던 교재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숙제로 나갔으니까 했어요가 아니라 숙제가 나가든 안 나가든 다 뒤에 거 다 배우고 나서 연습 문제만 모아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니?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자기는 알잖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덜 알고 있는지 그치? 그거를 좀 확인을 하라는 얘기야. 자, 기본 문제 11-7. 자, x하고 y가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 실수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4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0이야. 아까 쌤이 풀다 보니까 완전 대국식만 붙이면 되던데.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안 통하는 게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고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랬어. 자, 그러면 너를 생각을 해보자. 실수 어쨌든 2차식이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랬는데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실근 조건을 만족하겠지. 이해되나?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t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걔를 구해. 그래서 y를 구하래?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자. 4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0. 판별식 d 짝수네.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실수를 가지는 범위다라는 뜻이. 맞죠? x에 대한 내림차수니까 x가 실수를 가지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자, b-의 제곱 8864 마이너스 a c가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이 되는 순간 y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으면 풀 수가 없는 단원이죠. 맞니?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그럼 4로 먼저 나누면 16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3이 0보다 커 나왔고요.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 0보다 크고 나왔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을 푸는 요령 첫 번째 뭐라 했어? 2차 항의 개수를 뭘로 만들자? 플러스로 만들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치?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사이값이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y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나와버렸네. y의 최대값은 얼마니?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 했으니까 이번에는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 식을 정리하니까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은 0이 되고요. 역시 4분의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자, 가로를 벗겨주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어떤 개수가 있는 것보다는 1인데 제일 속편해. 그죠?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눕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3, 1은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x의 범위가 사이값이라서 1하고 3 사이가 나오지. 그래서 최대값이 이번에는 3, 최소값이 1이 나오더라. 이해되나요?
기본 문제 11-8번을 먼저 갈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을 만족시킬 때 2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했으니까 이 최대값이 뭔지 모르지만 걔를 k라 주죠. 그냥 문자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y는 k-2x가 되겠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k-2x의 완전 제곱은 1로 정리가 되고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의 정체를 알면 얘가 이런 x하고 y가 1이 떨어져 있는 이런 원이라는 거 알게 될 거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라는 거 알게 되지.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라는 거. 실제로 얘네들이 만나야 실수가 존재할 수 있겠지. 그럼 최대값은 얘겠지. 접하네. 맞아요. 접한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맞아. 자, 그래서 판별 4분의 D가 0이다. 그럼 B'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가 0이죠. 그럼 K 제곱이 5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야. 얘는 딱 봐도 Y절편이잖아. 위에 있는 거잖아. 큰 거는. 맞아. 그러니까 큰 거는 뭐가 돼? 루트 5가 최소값도 구하래? 최소값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5가 돼. 됐니? 아니면 만나는 거기 때문에 0이라 놓지 않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대. 실제로 둘이가 만나게 되니까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K 값과 제일 작은 K 값이기 때문에 우리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딱 접하는 거 그것만 다 구한 거야. 그지? 맞아. 근데 아니면 비동식으로 해결을 해도 된다. 그런데 얘가 더 간단하긴 하다. 그러니까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하면 조금 더 쉽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방정식 우리는 아직 배우질 않았는데 맞아. 원의 방정식화되어져 있는 식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문자를 속어서 계산을 할 때 새로운 범위가 나온댔지. 1-x제곱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조금 더 복잡하긴 하다. 저희 캠프 언제까지예요? 휴학할 때까지? 나도 정확하게 끝난다. 선생님 캠프에서 캠프파이어 안 해요. 너무 안 돼. 네, 여기 영상 따가지고 원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학원을 불태우려는 자가 있습니다. 진짜 안 돼요. 학원에서 캠프파이어 하자는데요. 이 더위에 이건 암살의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감히 꺼낼 수 없는 말이다. 이 더위에 캠프파이어 가고 싶다. 아니요. 자, 보자. 페이지 170쪽에 기본 문제 11-9번. 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6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봐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얘는 절대 없어. 그지? 그래서 얘는 K가 둥근. 그럼 얘가 뭔지 모를 때 애매할 때 뭐라 두고 싶으면 그냥 K라 두면 됩니다. 아, 꼭 K라 넣어야 되네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ABCD 가나다라 다 됩니다. 알았지? 뭐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6x는 K를 x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니까 kx제곱 플러스 K가 되겠죠. 이 항에서 정리하면 k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형태가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때 얘는 실수를 가진단 말이지. 이 자체가 실수를 가진다는 얘기지. K가 실수니까. 그러면 K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서 한 배씩 D가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마이너스 K 제곱이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허라 K의 범위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제 바로 이제 사이값 나오니까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다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치? 그래서 사이값 가입값을 알면 편하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보강이 필요하다. 3명이 지금 결석을 해가지고 요 파트 2명인가 결석을 하신 분들은 따로 보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이거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k라 도 그냥 최대값 최소값 나와있는데 나중에 쓸 일이 있겠죠. 잠깐 둡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양변에 얼마를 곱하니? x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kx제곱 플러스 k가 되고요. 1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k는 0이 되죠. 일단 얘는 k는 1이 아닐 때를 전제로 하고요. b 제곱 한 배씩 d를 쓰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보이나? 그러면 k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4b k 플러스 b 마이너스 4b 플러스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다 4의 배수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4로 나누면 k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b k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죠. 자, 표정이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표정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얘를 풀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최소값, 최대값 얘가 나왔겠지? 맞아? 그럼 얘가 나오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했을까? k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k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3이 나왔을 거야. 사이의 값이니까 사이 값이고 얘를 정리한 거랑 얘랑 같다고.
선생님이 잔머리 객단이거든요. 잔머리를 쓴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얘를 풀려가지 말고 얘를 가지고 전개를 하면 k제곱 둘이를 더하면 마이너스 2k 둘이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돼서 이 두 식이 똑같아요. 1 플러스 b가 이라는 얘기네.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네. 그럼 b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맞아요. b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4분의 a 제곱은 이항하니까 4가 됐어. a 제곱이 4, 4, 16이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기억하고 맞네.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고 b는 1이 이해됩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리긴 하지. 자 봐봐. 얘를 풀면 사이값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지. 거꾸로 풀기 스킬이야. 됐어?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온 거잖아. 얘를 거꾸로 펼치는 거야. 왜냐면 얘를 계산하니까 머리가 아파. 그냥 써야 되잖아. 맞지? 한번 해봐봐. 정신없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거꾸로 풀기를 좀 좋아해. 여러분들 왜 그 초등학교 6학년 맨 마지막 단어 보면 거꾸로 생각하기 이런 단어들 있잖아. 연산을 막 하고 네모 있어갖고 나눠갖고 얼마가 나는데 우리 거꾸로 계산하면 곱하기 갖고 이 값이 나오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식을 이제 거꾸로 연산하는 거를 배우는 거야. 됐어요? 자, 연습 문제는 숙제를 배우시고요. 자, 오늘은 3차 방식하고 4차 방정식을 배울 건데 이 프린트만 딱 하고는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트를 익히고 나서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갈 거라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수업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12가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거니까 최대한 풀어보고 질문하시면 되겠죠. 그지? 왜냐면 선생님도 정신머리가 없으면 영상을 찍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오거나 하게 되면. 알지? 일단 3차 방식을 풀기 위해서는 너네들한테 필요한 공식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세 개의 공식만 정확하게 알아둔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으로 치면은 x-a의 완전 세제곱 마이너스의 완전 세제곱하고 x-알파, x-베타, x-감마겠지. 요거를 는 0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요? 그러니까 얘가 곱셈 공식의 기본인데 얘를 전개해 놓은 게 지금 인수분해 공식의 제일 위에 있는 공식 있지. x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x 아니다 ax 제곱 플러스 3a 제곱 x 플러스 a 세제곱이라는 라인은 x 플러스 a의 완전 세제곱이 되고요. x 세제곱 마 3ax 제곱을 3a 제곱 x 마 a 세제곱은 x 마이너스 a의 완전 세제곱인데 얘는 너네들한테 인수분해하라고 잘 안 나와. 어쩌다 한번 나와.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네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x 세제곱 얘를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 알파 베타 감마는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 된다는 공식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x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은 0이라는 식과 x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은 0이라는 식을 알고 있어야지. 1차, 2차. 1차는 얘 부호와 그대로 같고요. 2차는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은 0이 될 거예요. 얘는 x 마이너스 a, 2차는 x 제곱 둘이 곱한 거에 부호 같네.
ax 플러스 a제곱은 0이다. 됐나?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3차 방식을 다 풀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얘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복수수의 허근까지 연결을 좀 시키고 싶은데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었지. x-알파, x-베타는 0이고 두 근을 가지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x제곱의 개수가 뭐다라고 나왔으면 a를 적어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a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는 거야. ax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가 0인 거야. 자,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는 b란 얘기고 a 알파 베타는 c란 얘기지. 맞아. 그래서 근과 계수에 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근의 공식 여기서 근을 구해갖고 더하고 빼고 하니까 나오기도 했지만. 자, 그럼 같은 의미에서 얘가 얘인데 a를 곱하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플러스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는 0이 된다는 얘기지. 얘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랑 같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랑 같아야 돼? b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 유도 과정까지 다 적어야 돼요. 필요한 거만 적으세요. 자, 그러면 봐봐. a 대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c가 된다고. 따라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되죠. 마이너스 a 대한 알파 베타 감마는 d라고요.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변형 얘네들 할 때 우리가 배운 거다. 선생님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됐나요? 됐나? 그래서 이걸 너무 따로 생각하지 말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4번 먼저 갈게요. 4번 밑으로 쭉 눈을 내리면 곱셈 공식의 변형돼 있지. 맨 밑에 기억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구하라고 했어. 맞니? 맞니? 어떻게 할 거야? 다 정리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이다 라고 나와 있다고 치자. 어떤 숫자가 나와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구하는 값이 있겠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1 마이너스 감마로 베타 플러스 감마를 1 마이너스 알파로 감마 플러스 알파를 1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줄 수 있다. 뭐를 통해서? 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이항을 하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요 식 자체가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가 돼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뭐 P라는 값이 나왔다 치면은 P라고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맞아. 왜냐면 옆에 거랑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내가 이렇게 변형해서 풀 거야. 그럼 디귿은 P 마이너스 알파, P 마이너스 베타, P 마이너스 감마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가 0이 되는 식을 갖고 우리가 지금 근해 공식을 곱셈 공식에 근해 공식을 곱셈 공식의 변형을 여기서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FP하고 다시 갖다 놨지. 디귿을 나와요. 옆으로 눈 돌리면 기억에서 옆으로 눈 탁 돌리니까 P 마이너스 알파, P 마이너스 베타, P 마이너스 감마 나와있지? 칸에 너네들 프린트 칸에 디귿에 P 마이너스 알파, P 마이너스 베타, P 마이너스 감마 나와있지? 그 밑에 줄 하나 비어있지? 거기다가 FP라고 적어. 아, 그냥 FP를 구하면 되는구나. 얘를 FX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다가 FP를 넣으면 됩니다. 됐어요? 잔머리, 계산 복잡하게 안 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떤 애들은 이거를 그러면 전개해가지고 P를 다 집어넣고 있어. 복잡하기만 할 뿐이야. 알았니? 지금 니은은 우리 많이 한 거잖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다. 자, 근데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 적어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알파 제곱은 똑같이 해주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둘을 곱하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베타만 남았어.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 유도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적어놓고 익히도록 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본인이 유도할 줄 알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나와 있는 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 1단원부터 쌤하고 수반 친구들은 이제 알지? 아빠가 술 취했어요 공식. 맞지? 자, 일단 1차를 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합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가로 닫고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밑줄 딱 긋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는 2배하고 2분의 1 한 거에 의해서 2분의 1배 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완전 제곱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 제곱 밑에 썼어 모르겠으면 앞에 곱셈공식 단원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익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얘를 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얘도 익혀놓도록 합니다.
3번 복수수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 x 3승은 1 이렇게 나와서 x는 1 하고 끝나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물론 실근은 1만 가지는 건 맞죠. 자, 그럼 얘를 이항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아까 배웠던 공식 1차, 2차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얘를 근형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면은 허근이 무조건 나옵니다. 판백식 D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이라서 허근이 나오죠.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두고 W 아닙니다. W는 요거고 오메가는 약간 동글동글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동일하게 적용해주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자연스럽게 봐봐. 그럼 오메가를 넣어도 이 식이 성립해야지.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되죠. 자, 이제부터 장난 들어갑니다. 긴장하세요. 자,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양 하면 오메가 플러스 1을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놓을 수 있죠. 아니, 그럼 여기서 오메가 바를 또 오메가 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지. 이건 여기서 됐고, 이건 여기서 됐고, 이건 여기서 됐고.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봐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고 그러면 얘는 오메가 바 자리에 오메가 분의 1이 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로도 나타낼 수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변형 문제들이 나온다. 입맛에 맞게 내가 갖고 놀아야 된다. 놀림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면 등식의 성질이야. 등식이 안 되면 오메가로 나누어도 더하여도 빼어도 곱하여도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 선생님, 얘는 뭐가 다른데요? 자,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슷한데 조금 달라.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유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외워버리면 망합니다. 자, 그럼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야.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얘는 1이고요. 오메가 바는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입니다. 그럼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얘를 갖고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반에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하고 같으니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들게끔 그때그때 갖고 놀 수 있으면 된다. 또 하나, 얘는 여기도 들어가도 성립하거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도 1이다. 얘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6제곱은 1이다. 여기까지 활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합니다. 근데 어떤 책이건 빠지지 않고 꼭 나온다라는 거, 교과서에 꼭 나온다는 거, 중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에 꼭 있다라는 거, 그러면 모든 학교 시험지에 꼭 나온다라는 거. 어려워하는 걸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인데 복 2차식을 안 적어놓고 복 2차식 풀이 적어놨었어요. 그러니까 4차 방정식 기본 꼴은 이런 꼴이라는 얘기고 복 2차식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 4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는 0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예시로 이 문제를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1은 2 뿔뿔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하자. 마마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잖아. x 제곱은 2가 되고 x 제곱은 1이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완전 제곱식, 차 제곱식,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쳐준다. 무슨 말이냐? 얘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 4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인데 내 맘대로 식에다가 x 제곱을 더했지. 곱기 마이너스 x 제곱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 그래서 제곱 차의 꼴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곱 차가 되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허근이 나오건 시근이 나오건 근의 공식이 여기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기 차식인 경우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얘는 x의 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니까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긴 하지. 맞아. 근데 얘는 치환을 했을 때 문제가 아예 안 풀리는 거죠. 됐나?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올 때까지 쭉쭉 내리다가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짝수차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 있어. 이번에 나와 있죠. 맞니? 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니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좌우가 개수가 똑같아서 대칭이 되는 형태를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등식의 양변은 x 제곱으로 나누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x 제곱분의 a는 0이죠. 그러면 a끼리 묶어주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 플러스 b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c는 0이 되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곱셈식의 변형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a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b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at 제곱 플러스 bt 마이너스 2a 플러스 c는 0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했지. 인수분해를 그러면 t라고 치환되어져 있는 식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을 넣잖아. 맞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은 0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야. 이거 계산한 상태가. 그랬을 때 x제곱을 곱하는 거야. 왜냐면 아까 나눴던 걸 다시 분기시켜주는 거야. 근데 이 x제곱을 한 놈한테만 몰아주는 게 아니라 x 중에 하나는 이쪽 가로에다 넣어주고 하나는 이쪽 가로에다 넣어줘.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순서를 바꿨어. 여기 x 제곱 1 x가 되는데 내림차수로 정리를 한 거야. x로 보면 얘가 상수하게 되고 얘가 일창이 되지.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x를 여기 하나 넣어주는 거야. 됐니? 그리고 나서 근이 구해지면 근을 구하시면 됩니다. 허근이 나오면 허근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대칭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조립제법 안 되는데요 선생님 하지 말고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거 상반방정식이네? 어떻게 풀었더라?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5분 남았습니다. 숙제를 하세요. 11단원에 있는 연습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집에 나갈 겁니다.